반갑습니다.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황희민입니다. 오늘 제가 강의 드릴 내용은 다단계와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의 차이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영어로 하면 네트워크 마케팅, 한글로 하면 다단계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정확하게 다단계가 무엇인지, 방문 판매가 무엇인지, 또한 네트워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를 한다면 정확한 일을 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단계란 어떤 것이고 방문 판매가 어떤 것이고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통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유통, 즉 시장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신라의 지증왕 때부터 시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물물교환의 형태로 물건이 사고 팔고 시작이 되었는데요. 마치 지금의 시장과 같은 형태이죠. 또한 물건을 사고 팔 때에 화폐가 정착된 시기는 조선의 상평통보라는 것이 나왔을 때부터였습니다. 물론 이 상평통보 이전에도 많은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화폐의 기능을 했던 시기가 조선시대 때 상평통보가 나오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우리나라가 서양식 유통을 체계화시키고 우리가 입었던 시대가 언제냐? 1970년대입니다. 1970년도 때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슈퍼마켓이 있었습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다시피 슈퍼가 이런 형태였죠. 물론 이런 슈퍼는 우리가 직접 마주하는 형태지만 여기에 물건을 대는 도매상과 지역 종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1980년도 때 생활 수준이 조금 더 올라가고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질을 생각하게 되었을 때 나타났던 유통의 흐름이 바로 백화점입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이 백화점이 어디에 있는 백화점인지 아시겠습니까? 서면에서 가장 유명했던 태화백화점이었습니다. 지금은 주디스태화로 바뀌었지만 이때만 해도 롯데백화점이 들어오기 전에 부산의 상권을 거의 다 잡대시피 한 이 백화점이 태화백화점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화점도 어떻게 됐죠? 시절의 흐름에 따라서 쇠퇴해져 갔습니다. 또한 오른쪽 밑에 보시면 프랜차이즈가 있는데요. 맥도날드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롯데리아입니다. 처음에 출발했을 때 로고와 간판 모양이 참 정겹죠. 저도 저런 간판이 있었을 때 롯데리아에 가서 햄버거를 먹었었는데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1970년도 때 슈퍼마켓, 1980년도 때 백화점 프랜차이즈가 시작이 되었고 이것은 우리의 생활이 바뀌면서 따라서 이 유통도 함께 변했다는 점입니다. 1990년대는 어땠을까요? 1가구 1차 또한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의 대형화가 되면서 물건을 많이 보관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가 있음으로 해서 물건을 많이 실어올 수도 있게 되었죠. 왼쪽 아래 보이시는 이 이마트는요. 우리나라 최초의 대형 할인 매장인 일산 킨덱스점입니다. 또한 오른쪽에 보이시면 지금의 홈플러스와는 간판이 좀 다르죠. 삼성이 들어가 있고 테스코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영국의 유통 공룡인 테스코사가 삼성과 합작을 해서 만든 우리의 유통 대형 할인 매장이 바로 홈플러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매장 그리고 나머지 더 많은 대형 매장이 1990년도 때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요. 이 이유인 즉슨 우리 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유통도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대형 할인 매장이 붐을 일으킬 때 이 대형 할인 매장들의 카드 매출만 도합을 하더라도 1000조가 넘어갔는데요. 이는 우리나라 1년 총 예산의 5분의 1 정도의 매출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건 또 다른 어떤 시사점을 저에게 던져질 수가 있느냐? 바로 유통의 흐름을 잡는 사람들이 돈을 벌어간다는 겁니다. 2000년대는 어땠습니까? 택배 산업이 성장을 했습니다. 또한 인터넷 속도가 증가가 되었고요. 또한 디지털 디바이스의 발전이 있게 되면서 우리는 인터넷으로도 옷을 살 수 있고 음식을 살 수 있고 생활용품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인터넷 홈쇼핑이 없으면 우리의 생활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인터넷 홈쇼핑이 등장하게 된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예, 맞습니다. 가로 안에 보이시는 택배 산업의 성장, 인터넷 속도의 증가, 그리고 디지털 디바이스의 발전입니다. 이는 우리 생활이 바뀌면 유통도 바뀐다. 또한 참고로
이 인터넷 홈쇼핑의 1년 매출을 제가 조사해 봤습니다. 바로 120조 원입니다. 대형 할인 매장이 가져갔던 매출보다 더 많은 매출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형 할인 매장이 인터넷 홈쇼핑으로 속속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나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들도 롯데 홈쇼핑, 이마트도 신세계 홈쇼핑을 열어가지고 이 인터넷의 유통도 흡수를 하고 있죠.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성장한다라고 많은 미래학자, 경제학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명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바로 소비자가 생산에 관여한다는 겁니다. 즉, 소비자가 소비도 하지만 생산도 한다는 뜻이죠. 즉, 소비가 소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통해서 하나의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가 만들어진다라고 미래학자와 경제학자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그 유명한 엘빈 토플러입니다. 엘빈 토플러도 1980년도 때, 90년도 때 앞으로 2000년대에 들어서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이 활발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회학자, 법학자들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한 나라에 뿌리 깊게 자리 잡으려면은 1인당 GDP율이 $10,000 이상이 올라가야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인당 GDP가 $30,000를 넘어갔습니다. 당연히 네트워크 마케팅이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은 되었지요. 근데 왜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터부시하고 네트워크의 내자도 듣기 싫어하고 제품은 좋은데 왜 네트워크라고 싫어할까요? 심지어 이 네트워크를 구분하지 못하고 다단계로 그냥 치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통의 흐름 가운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그리고 다단계가 그리고 방문 판매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각 유통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슈퍼마켓 1970년대죠. 백화점 프랜차이즈 1980년대입니다. 대형 할인마트 1990년대고요. 인터넷 홈쇼핑 2000년대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2000년대를 좀 넘어서 나옵니다. 이들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점포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점입니다. 점포가 있는 것은요, 상법에서 유통법에서 거론이 되어지고 있고요. 점포가 없는 것은 상법에서 방문 판매법에서 거론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점포가 있고 없고입니다. 우리가 슈퍼에 가서 점포에 들어가죠. 점포에 들어가면은 제품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유통법에 접촉을 받고요. 우리가 한국 야쿠르트 아주머니 예를 들어볼까요? 그분은 점포가 없이 점포를 들고 다닙니다. 점포를 들고 다니시니까 점포가 없죠. 그러니까 방문 판매, 즉 방문하여 판매하는 법에 접촉을 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쉽게 풀이를 하자면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2조 1항에 보시면 방문 판매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방문 판매는 재화와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가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 이외에서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점포가 없다는 뜻이겠죠. 오른쪽 그림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그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국 야쿠르트 아주머니입니다. 한국 야쿠르트 이 아주머니는 물건을 어디서 떼옵니까? 네, 맞습니다. 지역의 한국 야쿠르트 대리점에서 물건을 떼옵니다. 물건을 떼올 때 한 달에 200만 원치 제품을 들고 오면 소비자들에게는 350만 원 정도의 가격을 매겨서 판매를 합니다. 즉 350만 원 빼기 200, 즉 150이 한국 야쿠르트 아주머니가 들고 가시는 수당이십니다. 근데 이 형태가 무엇이랑 비슷하십니까? 도매상에서 소매상, 소매상에서 고객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와 비슷하죠. 차이점이 있다면 소매상은 점포가 있지만 한국 야쿠르트 아주머니는 점포가 없다는 겁니다. 점포가 없으니까 방문 판매죠. 그래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접촉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단계란 무엇일까요? 다단계 또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2조 5항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라 함은
판매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판매업자가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판매 행위를 하였을 때에 판매원의 가입에 따른 3단계 이상의 이런 소득이 올라가는 유통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한 예로요. 다단계 판매의 가장 핵심적인 용어를 가지고 있는 업이 바로 보험업입니다. 보험 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을 전달합니다. 그러면 보험 설계사는 그 다음 달에 이 보험 판매 수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보험 판매 수당에 따라서 이 팀장과 지국장과 본부장, 즉 3단계 이상으로 올라가서도 보험 설계사가 판매한 것에 대한 수당이 3단계 이상으로 지급되어지는 형태, 이것이 바로 다단계 판매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다단계 하면 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고 또한 불법적인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지만, 다단계 판매는 용어가 명확한 정의가 판매하는 사람의 수당이 3단계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그 판매의 방법을 다단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 유통은 전부 다단계입니다. 일선의 영업사원들이 물건을 팔게 되면은 그 위에 팀장, 지국장, 본부장, 그리고 내근 사원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CEO까지 모두 월급을 주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 다단계 판매는 정확하게 방문하에서 판매하는 판매법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나라의 법으로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즉 다단계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 합법입니다. 이 다단계 판매에 자리 잡고 있었던 보험업은 2006년 금융업법 개정으로서 금융업법의 보험업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처음에 보험은 그 규모가 소규모였지만 1990년대와 2000년대 엄청난 성장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교육보험이다 혹은 변액보험이다 하면서 엄청난 성장이 있었죠. 그래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규제하고자 만들어낸 법이 단행법으로 만들어져야 되겠다 해서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2조 호황, 즉 다단계 판매에 속해져 있다가 금융업법의 보험업법으로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험을 다단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단계의 형태를 띠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무엇일까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한자로 변경하여서 우리 법에 사업 권유 거래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사업 권유 거래. 뜻이 뭘까요? 사업을 권유하는 거래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판매라는 단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2조 5항에 보시면요. 다단계 판매란 하면서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행위라고 적혀 있고요. 방문 판매란 하면 보니까 판매를 하는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의 한자 용어인 사업 권유 거래는 거기에 판매가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의 기회를 알선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상대방을 유인한다는 뜻은 이것을 한자로 바꿔서 그렇지 용어의 진짜 뜻은 가이드한다는 뜻입니다. 네, 즉 한마디로 이 사업을 하자라고 권유하는 행위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가? 운영 메커니즘은 이러합니다. 첫 번째, 회사가 광고비, 유통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줄여서 질 좋은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듭니다. 그러면 좋은 제품은 반드시 뭐가 되죠? 입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입소문을 내는 소비자에게 소득을 주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존의 공장에서 만든 물건을 원래는 총판이 그것을 다 떠넘겨 받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을 도매상이, 그것을 또한 소매상이 떠넘는 방식이었지만 작은 매출이라도 담당하는 소비자를 많이 만드는 유통 방식입니다. 즉, 내가 질 좋은 제품을 써봤습니다. 우리 메나테크의 좋은 비타민 미네랄을 먹어보니 속도 쓰리지 않고 정말 활력이 넘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제품을 뭐 하게 되어 있습니까? 나의 가족에게, 나의 지인에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알리게 되었을 때 그 지인들도 이 제품이 좋다면 꾸준히 저를 통해서 사 먹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뭘 하겠습니까? 그분이 제품을 꾸준히 사 먹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었을 때 그분이 똑같은 비타민 미네랄을 사 먹더라도 우리 제품을 사 먹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더욱더 좋아진다면
저 또한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뿌듯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작은 매출을 만들어 갈 때에 매출 규모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뭘 하죠? 그 매출 규모에 맞춰 가지고 보너스를 지급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메나텍은 한 달에 1,500만 원의 매출이 일어나면 실버이디라는 직급을 받게 되고요. 약 100만 원의 소득을 받게 됩니다. 골드이디는요, 3천만 원의 매출이 올라오는 직급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골드이디는요, 한 달에 200에서 250만 원의 소득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PD는요, 한 달에 6천만 원의 매출이 올라오는 직급을 말하는데요. 이 PD는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차피 먹는 김에 입소문도 내고 또한 입소문을 낸 그 고객이 제품을 사 먹었을 때 제품을 제대로 먹게끔 관리해 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소득의 하나가 생기게 된다면 안 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한 세 번째입니다. 소비자는 일단 물건을 써보고 좋으면 입소문을 냅니다. 입소문을 많이 내면 소비자군이 이루어지고요. 이 소비자군이 이루어지면 사업을 통해 소득을 마련할 사람이 나타나시게 되는데 이 나타나는 분들에게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 즉 정보를 제공해 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 될수록 내 산하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는 마치 하나의 규모의 매출로 다가오게 되어서 나에게 소득을 만들어주는 일이죠. 그러면 이러한 규모는 어떤 개념이냐? 5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회사의 매출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매출에 따르는 지분 개념의 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데 이는 마치 건물을 올려서 월세 받는 개념의 소득이 나온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우리가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10억 혹은 20억 정도의 건물을 사게끔 됩니다. 물론 자기 돈도 들어가죠. 또한 대출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10억에서 12억 정도의 건물을 사게 되면 한 달에 300에서 400만 원 정도의 월세 소득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메나테크에서도 내가 처음 먹어보고 입소문을 내면서 소비자군이 만들어지고 이 소비자군들 중에서 사업자가 생기고 이 사업자도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줌으로 해서 사업자 즉 적은 규모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사업자들을 내가 잘 케어한다면 한 달에 3천만 원, 6천만 원, 1억, 2억, 10억 그 많은 매출도 내가 담당할 수 있는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모에 맞춰가지고 메나테크는 따박따박 월세 받듯이 나에게 소득을 만들어주는 개념이죠. 그러면 어떤 일을 우리가 더욱더 할 수 있느냐? 4번의 내용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나와 같이 하는 사업자가 원하는 것을 이뤄주면 내가 원하는 것이 달성이 되는 윈윈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제가 실버이더 ED 정도의 직급을 한번 달성해 봤습니다. 물론 내 밑에 파트너는 ED나 골드 디렉터의 직급을 달성하시겠죠. 근데 이 파트너를 내가 실버 ED를 달성한 노하우를 가지고 이 파트너에게 지극정성으로 실버 ED가 될 수 있는 그 노하우를 가르쳐주면 그분이 실버 ED가 되고 이 실버 ED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만들면 저는 골드 ED가 되는 겁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이 골드 ED면 내 파트너가 원하는 그 실버 ED를 이뤄주면 나는 골드 ED가 될 수 있는 진정한 윈윈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 또한 처음에 이 제품을 섭취하게 된 것이 저희 스폰서께서 소개시켜준 제품에 의했습니다. 글리코 영양소를 먹게 되니 와이프가 건강해지고 제가 건강해졌습니다. 제가 건강해지면서 이런 건강함을 많은 사람에게 알렸고 많은 사람에게 알리니 소비자군이 생기면서 소비자군이 생기니 사업자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자에게 저처럼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 주게 되니 그들이 저와 같은 직급을 달성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제가 메나테크에서 PD의 직급을 달성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득도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이시는 여행도 가게 됩니다. 제가 PD를 달성하니까요. 이렇게 프로필 사진도 찍게 해주시고 또한 이런 행사에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와이프랑 참가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제가 사업을 잘 일궈 나가니까 해마다 여행도 보내줍니다. 베트남에도 갔다 왔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해외를 못 갔지만 제주도도 가게 되었고 또한 와이프는 하와이도 갔다 오는 그런 여행 프로모션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메나텍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 열심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저처럼 이런 맨하텍을 통해서 자산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월세 소득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사업자들을 키워내고 그들에게 리더십을 심어주면서 그들 또한 경제력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를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도 원하는 것을 얻고 제가 원하는 것을 얻으니 더욱더 더 많은 혜택을 회사가 줄 거라고 믿고 있는 이 신뢰감 때문에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물론 이 사업을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먼저는 내가 나의 알을 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많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여태껏 내가 나의 알을 깨본 적도 없고 또한 내가 나의 한계를 시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내 미래에 시간과 재정의 자유를 가져가면서 소득적으로도 여유롭고 많은 것을 즐기고 싶다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하나의 월세 소득, 하나의 자산 소득을 만들어 가심이 어떠실까요? 오늘 저의 강의를 통해서 다단계와 방문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서 사업의 기회로 삼아 가시는 멋있는 사장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